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B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시간이죠. 코인 위클리. 오늘 민티드의 김영석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코인의 상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눠볼 텐데, 예, 코인을 발행을 하면 이제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상장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죠. 상당히 네. 전문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 측에서 이 상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굉장히 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또 상장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 코인을 발행하고 또 플랫폼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그런 어떤 시간과 비용, 노력들 이게 결국에는 어쨌든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보상이라는 게 결국엔 이제 뭐 금전적 보상이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게 또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2017년, 2018년 이럴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사실 뭐 자금만 잘 모이고 어느 정도 돈만 좀 잘 쓰고 하면은 상장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뭐 크게 5거래소가 있지만 그중에 또 2개가 제일 메인 거래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거래소에 상장을 뭐 꼭 해야 된다라는 것도 없이 그냥 어디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 된다. 왜냐면 그때는 5대 거래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원화도 어지간하면 거의 모든 거래소들이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최근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이때쯤에 ICO가 또 금지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이 ICO라고 한다면 이 코인 발행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코인을 만들었어요 하고 자금을 또 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을 했었는데 네. ICO에 대해서 또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다 보니까 더 이 재단들 입장에서는 숨통이 많이 조여오는 겁니다. 네. 일단은 이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백서를 만들었어요. 뭐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플랫폼까지 어느 정도는 다 만들었어요. 여기에 들어간 어떤 자금이나 이런 게 뭐 프라이빗스에 같은 초기 투자자들의 그런 어떤 투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투자 금액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결국엔 이거를 어느 정도는 또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들이 좀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 코인을 발행을 하고 상장을 시키는 것 자체가 마치 이 주식시장의 IPO와 같은 그렇죠.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는 상장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는데 ICO가 금지가 되면서 현재는 상장하기가 쉽지가 않은 네. 그런 상황인 거죠. ICO가 네. 금지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거래소들이 요즘 상장을 잘 안 시켜준다라는 네. 또 쉽지도 거죠. 않다. 왜냐하면은 이 특금법이라든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또 네.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을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코인들이 자꾸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 코인을 뭐 상장을 시키는 것 자체가 거래소 입장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리 이 상장을 하는 또 주체가 거래소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거래소도 결국엔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예.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장이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건데 상장을 하지 못했을 때 문제점이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재단 대표들 같은 경우에 또 상장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어떤 뭐 특정 거래소에 상장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여기 상장을 하겠다라고 투자자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네.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장은 결국엔 거래소에서 동의를 해야 상장을 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거를 코인 발행해놓고 우리가 어디 상장을 할 거다. 가장 또 최근 들어서 많이 문제로 꼽히고 있는 게 우리가 어디 뭐 1티어 거래소에 상장을 하겠다. 아니면 네.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또 자금 모집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네.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되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상장을 하지 못했을 때 문제점은 크게 한 2가지 정도. 첫 번째로 이 원활한
프로젝트의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네. 왜?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약간 이 법적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특히나 네. 거기에서 만약에 이 코인을 초기에 판매를 하는 당시에 뭐 현금을 받고 코인을 팔았다라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유사수 진행이 같은 그런 이슈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들 입장에서는 상장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 예, 그게 또 최근 들어서는 또 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상장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말씀인 건데 5대 거래소의 지금 상장 현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이 재단 관계자분들과 사실 이건 재단 관계자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이슈예요. 네. 왜냐하면 투자자 그리고 거래소를 이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거래소들이 어떤 코인을 상장을 하느냐라는 건 크게 그렇게 뭐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코인에 제가 뭐 프라이빗 세일로 투자를 했어요. 뭐 참여를 했어요. 참여한 경우에 내가 들고 있는 이 코인이 과연 거래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네. 이게 또 굉장히 궁금한 사항일 네.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뭐 어려운 돈을 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상장이 안 될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거래소 특히 5대 거래소 상장 현황을 한번 보면은 업비트하고 빗썸이 요즘엔 좀 독보적으로 상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업비트와 빗썸은 최근에 들어서 어떤 이 법적인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좀 다소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약간 좀 밀려왔던 어떤 상장을 좀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예.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상장이 없었습니다. 아, 12월 한 달 동안은 예, 없었고. 12월 한 달 네. 동안 없었고 하여튼 뭐 그 전에도 어떤 상장이 있거나 한다 하더라도 기준을 12월부터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최근 3개월 동안의 이 상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건데 업비트는 12월에는 상장이 없었다가 지난달 1월 초에 칠리즈 관련된 펜 토큰 그 네. 일곱 개 토큰이 있습니다. 네. 이 7개 토큰을 BTC 마켓에 우르르 또 상장을 시켰고요. 한 번에 7개를 상장을 시킨 겁니다. 네. 그리고 약 2주 있다가 지난달 18일 시바이누 코인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 그렇죠. 나눴었죠. 이 시바이누 코인을 워너마켓 그리고 갤럭시 토큰을 비트마켓에 또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빗썸 같은 경우에는 빗썸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레귤러하게 상장을 시키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어떤 얘기냐면은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상장을 시키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12월 동안에도 3개 상장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에는 약 4주 동안 4개 일주일에 하나씩 또 상장을 시켰죠. 그리고 이번 달에도 2월 1일 세이프팔이라는 코인 좀 이따가 또 이야기 저희가 나누겠지만 2부에서 자세하게 좀 예, 이야기를 나눠볼 거죠.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상장을 한다라는 네.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렇게 상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또 활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도 좀 애매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그래도 정말 수도 없이 많았었던 거래소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게 되고 그중에 네. 5개가 남았는데 이 중에 뭐 코인원, 코빗 그리고 고팍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 많아야 2개 그리고 적으면 뭐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이후로 상장이 전혀 없었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코인을 좀 많이 상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뭐 특근법이라든지 각종 법적인 규제들로 인해서 좀 많이 억압이 되었었던 네. 좀 억눌려 있었던 어떤 시장의 뭐 그런 규모가 갑자기 한번 좀 뚫고 나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네. 점차적으로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부터 코인에 대한 어떤 합법화가 좀 많이 양지로 이끌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가장 컸었던 게 법적인 이슈였다. 근데 그 이슈들이 해소가 되게 되면서 일단은 뭐 빗썸이랑 업비트 좀 꽤 많이 상장을 하고 있죠. 네. 특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해외발 재단들, 해외발 재단들. 예, 네. 해외발 재단들을 좀 많이 상장시키는 그런 양상이 있고 빗썸 같은 경우에는 뭐 속된 말로 김치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대한민국의 법인을 좀 이런 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코인들도 가끔씩 좀 상장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다른 소형 거래소들에 비해서 지금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는 코인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코인 그 상장되는 코인들의 뭐랄까요? 전반적인 뭐 트렌드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어떤 뭐 코인 상장하고 이런 문제들이 크게 뭐 이런 코인은 안 된다 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어떤 뭐 다루고 있는 아이템에 따라서 이런 코인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상장이 된다라는 그런 추세는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P2E와 관련된 그런 코인들도 많이 상장이 되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이 결제용 토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상장이 된 모습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결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이 어떤 뭐 NFT라든지 P2E, 그 마켓플레이스와 관련된 코인들이 좀 많이 상장을 한다. 예. 아니면 업비트의 시바이누 코인처럼 정말 이탈 중앙화가 좀 완벽하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이상적으로 구현이 된 이런 코인들이 상장이 된다라든지 네. 예,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인들의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 그럼 이 상장되는 코인들만 보고도 상장의 가이드라인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이란 게 나와 있을까요? 사실 이게 대학교 수능 시험이랑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네. 한다면 어떤 면에서요? 예, 이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혹시 앵커님도 수능 세대이신가요? 그렇죠. 정말로요? 네. 아 수능을 보셨습니까? 네. 수능 세대죠. 예, 뭐 나이를 학력고사라든지 몇으로 받길래 대체? 죄송합니다. 네. 예, 그 수능 시험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데 예, 있어서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게 교과서 빼고 글쎄요, 노력 아닐까요? 뭐 노력이라든지 네. 뭐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든지 네. 이런 게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일단 기출 문제를 아, 그렇죠. 네. 좀 중점적으로 많이 풀어야 된다. 아마 기출 문제를 좀 많이 안 풀어보신 것 같은데 이 가이드라인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이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몇 년 동안 네.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다라는 그런 그렇죠.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상장된 코인들 그리고 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 코인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 뭐 백서라든지 홈페이지 그리고 백서 홈페이지. 예 그리고 네. 이 코인에 대한 거래소 자체의 분석 보고서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살펴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프라이빗 세일도 뭐 정말 많게는 30% 20%까지 하는 그런 재단들도 네.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이 정도로 축소가 제한이 되어 됐군요. 네.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P2E처럼 이런 데 쓰이는 코인이다라든지 아니면 이 코인이 전반적으로 이 플랫폼 내에서 사용이 되다가 이걸 현금화하는 방법 혹은 이 코인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뭐 중간 경로 단계가 있다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상장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상장한 코인들 몇 개를 종합해서 보았을 때 약간의 그런 어떤 뭐 네.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이드라인은 지금 뭐 거래소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어림짐작으로나마 우리가 이런 코인을 만들었을 때 이건 상장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혹은 지금 거래소에서 이런 코인들을 중점적으로 상장을 시키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어떤 좀 기준이라든 걸 네. 찾아서 맞춰보면 되겠다. 그러면 네. 이걸 정말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 그 공통점들이 다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공통점들을 반드시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누락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 공통점에 좀 위배가 되는 사항들은 뭐 가능할 때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네. 지금의 정책과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책을 뭐 법적으로 내지는 뭐 투자자들에게 약속을 한 범위 이내에서 좀 조절을 한다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뭐 솔루션이 발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네. 식으로 상장을 위해서 좀 전략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짤 때도 말씀하신 대로 그 기출 문제에 따라서 예, 5번 답안을 잘 정해서 맞춰서 코인을 발행하면 되겠군요. 예, 그게 하나의 예.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전략, 물론 이러한 전략들이 무조건 통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만 하더라도 이 상장을 기다리는 코인들이 수백 종 혹은 수천 종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이 발행돼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들만 해도 지금 뭐 수만 종이 넘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돈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돌다 보니까 코인을 만들어서 우리도 상장을 시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은근히 많은 게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모두가 또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통점을 또 따라가서 전략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전략을 뭐 수립했다 해서 무조건 상장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상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네. 상장에 조금은 가까워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뭐 단순히 비단 거래소에서 원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이러한 어떤 모델을 원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결국엔 그게 거래소의 가장 큰 목적이 투자자 보호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재단 운영하고 또 플랫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 플랫폼의 유저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는 또 꼽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비즈니스 모델을 또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있어서도 굉장히 좀 건강한 어떤 뭐 발전 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앞서서 그 있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상장 가이드라인, 뭐 기준을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 네. 혹시 언제쯤 뭐 공개할 수 있다거나 만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그 5대 거래소 협의체 닥사에서도 네. 계속해서 이 상장과 상장 폐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뭐 만들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영업 기밀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코인을 또 상장을 하고 상장 폐지를 할 때 적어도 재단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장까지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네. 상장 폐지까지는 알아야 될 거 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거래소가 우리 코인을 상장 폐지시킬 수가 있겠구나라는 건 적어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지난번에 위믹스 상장 폐지됐을 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네. 기준을 제대로 제시를 하라. 그렇다면 지키겠다. 그때 당시 문제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고 협의 예. 중이다라는 거죠. 협의 중이고 아마 열심히 만들고 있겠죠. 네. 그런데 이때 그 지금 예시로 들어주신 위믹스 사태 같은 경우에도 이 위믹스가 상장 폐지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크게 들고 나왔던 게 유통량의 그쵸.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라인을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유통량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말 이 모든 코인들에 대해서 상장을 하고 상장 폐지를 하는 기준이 단 유통량 한 가지만의 문제는 아닐 거란 얘기예요. 예. 그럼 이 나머지 그리고 마땅히 따라야 될 어떤 상장 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뭐 최소한의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급격한 가격 하락 그리고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얼마나 이 재단 차원에서 이머전시 리페어가 빠르게 적용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상장 폐지 기준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상장 폐지를 위한 기준이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래의 지속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MBN에서도 얼마 전에 뭐 계속해서 다루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머지 코인들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나머지 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네.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어떻게 재단이 발행한 코인의 어떤 상장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오게 됐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특정 거래소에 어떤 코인들 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 중에 수십 개가
거래량이 제로입니다. 예. 그럼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지 못한다라는 거고, 이전에 이 코인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왔었을 때 그때 투자한 사람은 지금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니들 이거 왜 상장시켰어? 이렇게 될 코인을 왜 상장시켰어?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종을 갖다가 상장시키고 사람들이 거래하고 사람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리네. 이거 관리 안 하니? 라는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상장 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조속히 나와서 이 재단 그리고 투자자 거래소 이 모든 어떤 세 가지 항목들이 좀 건전하게 보호받을 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코인이 발행도 쉽지가 않지만 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자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예.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김 대표가 있는 민티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회사 설명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코인 신용평가 회사 코인 분석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민티드에서는 이 코인 상장에 관한 서비스도 혹시 이제 제공을 하고 계신가요? 상장을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민티드가. 예. 그리고 비단 민티드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가 됐든 아니면 개인이 됐든 속히 말해서 또 브로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가 했든지 간에 내가 당신들의 코인을 상장시켜 주겠다. 나에게 돈을 얼마 정도 주면은 내가 거래소에 책임지고 상장시켜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가 정확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사기꾼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민티드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어떻게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이 아니라 이 상장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지금 예를 들어서 재단을 스캔을 해봤을 때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거래소에 상장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항목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내지는 이러한 항목들 때문에 지금 재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플랫폼의 운영 구조라든지 아니면 로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항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거기에 별도로 지금까지의 이 거래소들이 상장을 해왔던 이런 어떤 뭐 계속적인 양상을 보았을 네. 때 기출 문제. 예, 기출 네. 문제를 봤을 때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첨가되면 좋겠다라는 컨설팅 정도는 진행을 해드리지만 네. 어디까지나 컨설팅의 영역이지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뭐 민티드에 오시면 상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은 네. 투자 사기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상장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소는 실제로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거래소는 상장할 때 60억이다. 60억이요. 예. 예. 그런 이야기도 막 했거든요. 그럼 재단들은 상장만 보장이 된다, 개런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60억을 낼 의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정말 큰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했을 때 60억 이상만큼의 어떤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수하고서라도 상장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네. 브로커들도 그 하나만 또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한다 했을 때 거래소가 이 브로커랑 뭐 협업을 해서 브로커가 상장시켜 달라라는 코인을 계속해서 상장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애초에 거래소에서는 공식적으로 상장피를 받지 않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60억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애초에 이게 없었던 건 아닐까라는 네. 그런 고민은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네. 명심하고 앞으로 투자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1부에서 이렇게 코인 상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최근에 상장된 코인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